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별 그렇게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좀 두리뭉실해. 일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두리뭉실한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요 직업이에요. 자, 직업과 일을 보게 되면 직업 자체가 일이에요. 사실은 일은 약간 좀 폭넓은 거고 직업이라는 건 일을 분류별로 분류를 하는 거를 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직업, 자 여기에서 직업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무직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직업이죠. 직업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죠? 직업이 없는 직업 개념이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공부한다 뭡니까 직업이? 학생, 가르친다 선생, 또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직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직업 자체가 무직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미 직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직도. 무직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합니까? 무직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식사라고 얘기해요.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밥 먹는 거를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은 일인데 직업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바로 이 직업의 개념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일은 가치의 개념도 있고 의미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 가치와 의미가 멈추는 개념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은 반드시 그 가치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직업을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직종으로 이렇게 계속 분류를 하는데 엄밀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가치를 추구하는 이 직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뭐가 됩니까? 하나는 경제적으로 가고 있는 직업이냐, 두 번째는 관계에 관련된 직업이냐,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직업이 되냐. 경제적으로 관련된 건 요즘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 공학계열 쪽, 그 다음에 경영, 기타 등등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부와 연결이 돼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반면 이 관계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관계적인 거. 형사, 정치, 명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명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든가 시험을 뭔가를 해서 뭔가에 내가 그 그레이드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바로 이 관계적 가치에다 두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관계적 가치에 관련돼요. 이게 경제적 가치가 아니에요. 관계적 가치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러한 가치 중심의 직업이 바로 관계적 가치를 있고 어떤 거는 사회적 가치에다 둬요. 어떤 사람들은 NGO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를 운영한다든가 거기에서 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직업들이 나눠집니다. 이 세 개가 분류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직업에는 의미의 개념을 잘 두지를 않습니다. 의미 개념은. 인생의 의미는 이 직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생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런데 이 가치는 이 직업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즉 구체화됐다는 얘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직업이에요. 여기 이 일을 어떤 즉 대상이 정해지는 거야. 대상이 정해질 때 이 가치를 경제적이냐 관계적이냐 사회적이냐 어디에다 둘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즉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아이들에게 경제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분명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어느 거 하나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뭐만 하면 돼요? 지금은 이 직업은 일단 내가 사는 거야. 일단 자, 직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직업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사회적으로 제가 뭔가 밥벌이는 하고 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구나. 이게 일단 들어가요. 직업이 있으면. 직업이 없으면 불확실해요.
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업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즉, 직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고 있는 중이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게 잠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편에서 나오겠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그만두는 게 소원이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즉 무직자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 하다가 포기해버리지. 역시 나는 안 돼. 그래서 직업 자체를 아예 가지려고 들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일은 막연하다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갈까, 어떤 직업으로 내가 해갈 것이냐를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경제적과 관계적과 사회적에 관련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들은 자기가 한번 경제적 가치를 한번 추구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에다가 자기 직업을 계속 글로 바꾸더라도 계속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걸 바꾸려고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뒤바꾸려고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걸 완전 다 중단시켜야 돼요. 굉장한 모험이죠. 굉장한 모험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겐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해 가는데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아지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경제적 가치죠. 그 다음에 관계적 가치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경제적, 그 다음에 관계적, 사회적 가치 이 세 개를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직업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관계적 가치도 추구하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관계적 가치도 추구한다. 돈도 추구하면서 관계적 가치도 추구해요.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과욕이라고 해요. 그걸 욕구, 과욕이라고 해서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욕심은 반드시 뭘 불러옵니까? 인간의 마음에 심리장애를 불러옵니다. 심리의 장애가 발생을 해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 관계적 가치도 같이 추구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추구를 하겠다. 그건 과욕이에요. 과욕. 욕심이 과해지면서 자기 심리장애가 만들어지게 돼서 인간이 올바로 살아갔죠. 가치를 분명히 추구해 나가는데 왜곡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심리장애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세 개 중에 뭔가를 같이 추구해요. 뭔가를.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하죠. 또 하나가 있잖아. 인생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도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추구하고, 의미도 추구하면서 관계적인 것도 추구하고, 두 개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 심리장애라고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역심리, 흔히 얘기하는 역심리 있잖아요. 여자이면서 남자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재밌게도 여자이기 때문에 의미는 추구해. 의미는 있어야 돼.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해? 이 가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가 또 필요해. 여기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동시에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심리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추구를 해가야 돼요. 욕구대로 가야 돼요. 욕심대로 가야 돼요. 욕심대로. 안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나무너져요. 두 개가 다. 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 왜? 동시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동시 추구를 하고 있을 때는 의미도 추구를 하고 예를 들어 경제적인 것도 추구를 하고 있어. 이게 두 개가 동시 추구되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부터 의미만 가지고 갈래. 예를 들어서 의미만 가지고 갈래. 그러면 경제적 가치 추구하던 거는 접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 접는다는 얘기는 인생의 가치 추구하다가 그걸 접어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미조차도 추구를 못하게 돼요. 여기에서 왜 이 네 개 중에 이 두 가지 이상을, 하나를 추구하도록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아실현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해가는 사람들, 과욕이라고 해요.
그걸 심리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희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여러 개를 하는 사람들. 요즘은 투잡, 쓰리잡이 기본이에요. 안 그러면 사회 살기 너무 힘들거든. 자, 투잡, 쓰리잡을 하는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일이 투잡이야. 그거는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관계적 가치에 관련된 일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둘 다가 아예 못 이루던가, 둘 다가 아예 두 개 다 이루던가. 그렇게 되면 과욕이라고 해요. 즉, 알게 모르게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한테 그런 것이 만들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걸 가지고 왜곡되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욕이에요, 과욕. 그래서 우리는 이 직업을 선택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갈 때 내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다 그럴듯해 보이니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걸 버리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경제적 가치를 다 이뤘어. 제대로. 그러면 이제 이거 이뤄봤으니 막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이번엔 관계적 가치를 한번 이뤄볼까? 이렇게 해서 일로 전환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은퇴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여기에 이미 내가 해봤던 게 있으니까. 옮겨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루게 되면은 그 사람 다 망가져요. 다 이루면은 망가져.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무엇이든 간에 동시에 이루려면 안 이루어져도 다 무너지고, 이루면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심리가 이중심리, 여기 은근히 많아요. 그런 이중심리 가진 사람들은 이게 동시에 진행돼야 돼요. 동시에. 하나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루게 되면 또 이제 과욕이 되게 되니까, 그럼 과욕이 됐을 때 과연 이 안전장치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심리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존재해요. 좋으면은 나쁜 것이 반드시 따라가요. 그래서 직업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분명히 일은 맞는데 직업을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고려해야 돼요. 자기의 심리를 고려를 해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는 걸 반드시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적성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의 주제에서 적성과 진로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이건 아마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